D램 코어 다이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TC 본딩 기반의 기존 적층 기술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여기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붙일 수 있고요. 여기 아래도 붙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HBM 관련해서 주말 중에 눈에 띄는 이슈가 나와서 오랜만에 주중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목은 SP-HBM4는 첨단 패키지 기술을 어떻게 바꿔나가나. 아마 테크 관련 커뮤니티나 아니면 외신 좀 보셨던 분들은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표준화 기구에서 지난주에 SP-HBM4 표준 확정이 임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표준화 기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준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워킹 그룹에서 표준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은 표준 안만 만들어지고 이걸 이사회 통과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P-HBM4라고 할 때 SP는 이제 스탠다드 패키지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SP-HBM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던 HBM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크게는 이제 폼팩터가 좀 달라지던데 베이스 다이에 있는 시그널의 수가 2048개에서 512개로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일단 용어부터 하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베이스 다이라고 하면 이 HBM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반도체 중에서 제일 밑에 위치한 놈입니다. 이 위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D램 다이고요. 요 놈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로직 다이가 제일 밑에 한 장이 붙잖아요. 요 로직 다이의 시그널 수가 2048개였는데 HBM4부터는 2048개죠. HBM3E까지는 1024개고 그게 HBM4 오면서 2배로 많아졌는데 이 SP-HBM이 되면 다시 4분의 1 토막이 난다. 그러면 HBM3E 기준으로는 반 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려놨다가 다시 줄인다는 건데 그럼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GPU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 통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의 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기존의 HBM4 대비해서는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그널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2048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2048차선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512개로 그냥 기계적으로 줄였을 때 아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4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당연하겠죠. 차선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차선 수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런 법을 만들면 되겠죠. 야, 앞으로는 자동차 한 대에 무조건 꽉꽉 채워서 타라. 운전자 포함해서 자리가 4개면 4명 꽉 채워서 타라. 우리가 뭐 고속도로 나가보시면 1명 타고 있는 차도 있고 2명 타고 있는 차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타지 말고 무조건 꽉 채워 타.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법을 만든다면 아마도 같은 시간 내에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수의 수는 동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그 SerDe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Serialize, Deserialize라고 해서 정보를 직렬화시켜서 같은 채널 안에서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을 때 압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그널 수가 2048개에서 512개로 4분의 1 토막 나더라도 속도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SP-HBM4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써서 시그널 수를 4분의 1 토막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시그널 수가 적어지면 제조 관점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GPU와 HBM 사이에 고대역으로 연결하고 싶은데 고대역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 배선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고대역으로 연결하고 싶은데 요 밑에 있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 PCB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많은 배선을 연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PCB 기판에서는 그렇게 많은 배선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하나 대고 매개체로 하나 대서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였는데 만약에 시그널 수가 2048개에서 512개로 줄어든다면 4분의 1 토막이 난다면 그 정도 배선은 야 우리 PCB 서브스트레이트도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는 필요 없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제덱에서는 이거를 오거닉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거닉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면 영어로는 그냥 유기 기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반도체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되게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밑에 코어스 R, 그냥 TSMC에서 코어스 R이라는 기술이 있죠. 우리가 코어스 S, 코어스 L, 코어스 R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코어스
포커스 R에 쓰는 것처럼 이 서브스트레이트하고는 별개로 다른 유기 인터포저를 쓰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요것조차 지워버리고 그야말로 그 패키지 기판, 우리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뭐 이비덴, 신코 이런 데서 만드는 패키지 기판 있잖아요. 그 패키지 기판에다가 HBM과 로직을 그냥 다이렉트로 붙여버리겠다는 건지 그 의미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뒤에 가서 미궁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 제덱만 해도 엄청난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문서들의 문제가 뭐냐면 용어를 굉장히 혼선돼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그들은 다 알아먹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기 인터포즈를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 치워버리고 서브스트레이트만 쓰겠다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 없다는 건 명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개별 HBM 용량도 HBM4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속도에 대한 문제고, 그럼 용량이 달라지느냐? 용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용량을 결정하는 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위에 있는 요 D램 코어 다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HBM4와 동일하게 유지를 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SP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HBM4하고 만약에 코어 다이를 다르게 만든다고 하면 제조 관점에서는 그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느라고 굉장히 SCM이 복잡해지고 규모의 경제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이제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죠. D램 코어 다이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TC 본딩 기반의 기존 적층 기술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SP HBM4에서 본딩 기술이 바뀔 일은 이 표준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패키지 내에서 HBM 총 용량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개별 HBM 용량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HBM 코어 다이를 같은 걸 쓰기 때문에 HBM 하나하나의 용량은 같아. 그런데 이 HBM과 GPU가 패키지되어 있는 전체에서는 HBM 총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GPU가 있고 그 옆에 HBM을 이렇게 바로 인접해서 패키지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접해서 패키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의 폼팩터 전체를 제약하는 건 얘들이 다 올라가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인터포저가 커질 수 있으면 이거를 좀 더 패키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하나 붙이고, 이거는 똑같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인터포저 크기가 늘어난다,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여기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붙일 수 있고요, 여기 아래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걸 못했던 이유가 이 GPU와 HBM을 담고 있는 인터포저가 이렇게 대면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포저를 이렇게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실리콘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 그릇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BM을 GPU 옆에다가 얼마든지 많이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별 HBM의 용량은 정해져 있으나 패키지 전체로 보면 HBM 총 용량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이제 HBM4하고 SP HBM4하고의 어떤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냥 폼팩터 측면에서 차이인데, 저는 진짜로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갑자기 왜 SP HBM4라는 표준이 나오려고 할까? 물론 아직 나온 건 아니고 나오는 게 이제 임박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HBM 시장에서 기존 HBM4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전체 HBM 시장이라고 보면 HBM4부터는 커스텀 HBM이 나온다고 하죠. 커스텀 HBM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요 HBM 커스텀하고 SP HBM하고 이게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 변수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커스텀 HBM 안에 SP HBM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SP HBM 안에 커스텀 HBM이 들어갈 것이냐,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타깃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제덱이 발표한 뭐 보도자료나 아니 표준 아니나 이런 데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SP HBM이라는 게 시장에서 임팩트가 크려고 하면 이 형태로 가는 게 가장 크긴 하겠죠. 만약에 CHBM이 어떤 구성 요소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뭐 임팩트가 크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봤었던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임플리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리콘 인터포저가 완전히 빠지고 그 다음에 유기 인터포저 자체도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인터포저라는 기제 자체가 완전히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이 HBM과 로직을 묶어주게 되는 그릇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크게 만들수록 더 많은 로직 반도체와 더 많은 HBM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FCBGA라고 제품군이 나와 있죠. 이 FCBGA도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대면적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양산으로 생산되는 게 보통 100x100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0mm 곱하기 100mm 정도의 크기로 만드는 게 최대 면적인데, 요거가 이제 좀 더 커져야 되잖아요. HBM을 더 넣으려면. 근데 이게 지금은 워피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0 by 150이나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SP-HBM4가 나와서 HBM을 더 많이 태워야 된다, 더 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코어 기판에 힘이 좀 실리겠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인터포저라는 기제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도 된다라고 하면 글래스 인터포저는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추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만약에 더 나아가서 GPU와 HBM을 정말 그야말로 때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자체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올해 초에 TSMC에서 내놨던 SOWX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죠. 여기 요 놈은 이제 다 그야말로 유기 기판만 써가지고 요 SOC와 HBM을 다 패키지, 한 번에 패키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대면적에 있어서는 이 SP-HBM4가 굉장한 솔루션이 돼줄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이걸 고려해서 지금 SOW랑 이런 표준이 나오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제가 한참 이제 궁금했었던 게, 이렇게 SOWX를 유기기판으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패키지를 하려면 이렇게 큰 대면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빼곡한 배선 연결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나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SP-HBM4처럼 만약에 시그널 수를 4분의 1로 줄인다고 하면 이 배선도 4분의 1로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면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덱도 이 표준이 확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한번 제덱 홈페이지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스테이 튠, 그러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사회에서 승인 거부될 가능성을 포함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날 거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린답시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 팔로우업을 할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저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